트레이딩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고수의 단계를 넘어 신의 영역이라고 불리는 원효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며 600만 원으로 시작해서 3천억 혹은 그 이상을 내고 있는 전설적인 투자자입니다. 가상의 인물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지만 바이낸스 리더보드, 비트맥스 리더보드, 업비트 및 계좌 인증을 하였고 실제로 살아있는 인물임을 증명하였습니다. 원효띠의 수익 인증을 보면 업비트 1000억, 비트맥스 공식 리더보드 2380억 원 수익으로 실력을 입증하였습니다. 이 전설적이고 유명한 분이 Q&A를 한 적이 있는데 대략 100개 이상의 질의응답을 하였고 이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추려서 정리했습니다. 실력 있는 투자자 원효띠의 매매법을 보시면서 나에게 어떤 것을 적용하면 트레이딩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코인, 외환 등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영상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술적 분석은 차트를 의미하고 기본적 분석은 차트 외의 요소들, 뉴스나 시장 데이터 분위기 등을 말합니다. 이분은 오랜 기간 코인을 보유하여 매매하는 투자보다는 단기적인 수익을 내는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차트 외적인 것을 참고해서 매매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즉, 시장 데이터나 분위기는 가볍게 참고하고 차트 분석이 메인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알트코인을 만든 재단 관계자들이나 CEO들은 본인이 만든 코인 기술력이 무조건 좋다고 홍보합니다. 그리고 그 좋다고 홍보했던 코인들의 대부분의 결말은 큰 하락, 즉 설거지였다고 합니다. 또한 코인에서의 기본적 분석이 신뢰성을 가진 방식을 아직 본인 스스로는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원효띠님은 차트를 메인으로 매매한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좋다고 하는 알트코인들을 무지성으로 믿고 따를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참고 정도만 하고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효띠님은 차트 분석 9, 그 외의 것을 1로 비중을 두고 매매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손절은 진입하기 전 시나리오에 어긋나면 그냥 칼같이 손절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원효띠처럼 고수들은 진입하기 전 생각해둔 시나리오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입할 때 그냥 무지성으로 진입을 한 뒤에 손실이 나면 무서워서 그냥 무지성으로 손절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미리 시나리오와 계획들을 세워둡니다. 그리고 생각했던 대로 가는지 확인하고 기다립니다. 만약 본인이 세운 시나리오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그때는 손절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너무 멘탈에 영향이 끼치면 그때도 손절을 한다고 하네요. 따라서 우리도 진입 전에 진입가, 익절가, 손절가 등 매매 전략과 시나리오들을 모두 세우고 진입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늘 격리로 리스크 관리를 했으며 아무리 청산을 당하더라도 전체 시드의 30%씩만 당하게 세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청산이 당하더라도 멘탈이 깨져서 낙심하고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실력을 믿고 시드가 다시 우상향할 거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투자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인데요. 원효띠는 손익비보다는 높은 승률을 추구했다고 해요. 그 이유는 손익비가 큰 것을 계속 원한다면 결국 한 방을 노리고 크게 한 번에 벌어야겠다는 운을 바라는 매매로 갈 확률이 다시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손익비보다는 승률에 신경 쓰는 매매를 추천하며 최대한 오래 살아남으면서 시장 참여를 많이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원래 원효띠님은 승률이 30-40%였으나 현재는 60%까지 꽤 발전했다고 하였으며 보통 우리는 승률이 엄청 높아야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분은 승률이 60%되지만 그럼에도 꾸준한 리스크 관리와 비중 관리, 매매 원칙만으로 크게 돈을 벌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1000만 원이 있다면 어떻게 투자했을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선물거래소는 40% 비중을, 현물거래소는 40% 비중, 그리고 현금을 20% 비중으로 세팅한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1000만 원의 시드머니 중 400만 원을 선물거래소에서 굴리며 150만 원으로는 10배로 매매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세팅하고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를 하니 승률이 높진 않더라도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원효띠님이 직접 증명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인데요. 원효띠는 매매 경험을 정말 중요시 생각하는데요. 잃어도 힘들지 않는 만큼의 비중으로는 계속 매매를 하면서 경험을 쌓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자산의 적은 비중으로 꾸준히 매매에 참여하여 실력을 쌓는 것을 추천했으며 그것이 결국 확률 높은 진입 자리를 보게 되고 진입에 확신이 생겼다고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매매 경험보다 좋은 투자 연습은 없다고 생각하신 것 같네요. 또한 연습할 때는 잃어도 힘들지 않을 적당한 비중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했으며 수익금이 낮다는 이유로 근거 없는 풀매수, 풀매도를 하지 않고 연습할 때부터 습관을 잘 들여서 매매하시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멘탈 관리로 많은 트레이더분들이 공감하실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시드가 커지면 멘탈을 잡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에 시드가 저항이 걸리고 쭉쭉 오를 거라고 생각했던 나의 자산이 특정 구간이 되면 정체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벗어나려고 계속 노력한다면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평소에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누구나 아는 방식일 수도 있겠지만 평소처럼 계속 하다 보면 시드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고 그러면서 추천했던 방식은 표시 단위를 다른 화폐로 바꿔버리는 방법을 사용해보라고 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달러로 계속 표시가 되어 있다면 원으로 바꾸거나 다른 표시되는 단위로 바꿔서 매매함으로써 정체 구간에서 벗어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방식은 차트 보는 습관, 그리고 매매 원칙은 적은 돈으로라도 꾸준히 진입하고 실전 매매를 통해 감각을 쌓고 크게 잃더라도 항상 복구할 만한 시드를 남겨두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보통 선물 거래하는 초보분들은 매매로 몇 번 잘 벌다가도 한 번에 크게 모두 잃어버리는 특징들이 있는데 이것은 리스크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배웠듯이 계속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크게 잃더라도 항상 복구할 시드를 남겨두는 것은 매우 중요한 원칙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매매를 하다가 크게 잃어 복구할 시드가 적어지더라도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추가 입금 없이 남은 금액으로 복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매를 할 때 항상 최고점 시드를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돈을 잃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매매할 때 항상 심리적으로 밀려있게 되고 의기소침해지거나 오히려 복구해야 된다는 마인드로 마음을 계속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멀리하고 항상 내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고 우월해져야 돈을 벌 때 있어서 롱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덟 번째는 분할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원효티님은 분할 매수를 안 하고 한 번에 진입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번에 진입해서 매매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럼에도 분할 진입과 분할 청산이 시드를 증식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분할 진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이 너무 커서 어쩔 수 없이 거래량이 부족해서 하거나 변동성이 너무 커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한다고 합니다. 즉, 이 두 가지 경우에서 분할 진입을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시드를 증식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거죠. 분할 매매는 FOMO, 즉 Fear of Missing Out, 나만 두고 오를까봐, 즉 나만 못 버는 게 아닐까 하는 그 두려움, 그리고 FUD, 즉 공포, 불확신, 의심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서 분할 매매는 FOMO와 FUD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유띠님이 공부했던 방법은 따로 없었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깊게 고민하는 습관으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최대한 깊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서 곱씹는 습관으로 매매를 하면서 어떤 게 잘못되었고 어떤 게 옳았던 방법인지를 계속 고민하는 습관으로 큰 도움을 많이 받다고 합니다. 생각을 통해서 본인만의 트레이딩을 확립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트레이딩으로 장기간 시장을 이기는 것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공부 없이 그냥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서 기준이 있고 경험이 있으면 훨씬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투자 공부는 필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덧붙였던 이야기는 꽤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트레이딩에 감이 잡히지 않으면 빨리 발을 빼는 게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원효띠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매매법보다는 매매 규칙, 원칙 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매매법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면 모두 서울대 의대에 갈 순 없지만 적어도 1타 강사한테 배우다 보면 인서울은 할 수 있잖아요. 트레이딩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우고 공부해서 모두 원효티처럼 될 순 없지만 적어도 월 300에서 500만 원은 노력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공부를 열심히 해서 트레이딩으로 돈을 버는 그날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